963번부터 봅시다. 963번에 함수 f가 정의되기를 지금 3n과 n에 대해서는 함수 값이 똑같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는 1인 숫자 이렇게 있는데, 자 3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다 지금 n의 값이 10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f30은 f10이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10이라는 숫자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니까 여기에 해당할 거야. 그래서 n의 값이 얼마일 때? 4일 때겠지. 그래서 f10은 다시 f4랑 똑같을 것이고, 그럼 f4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지, 그치? 그럼 여기에 해당하니까 이거 얼마나 되겠어? f 이게 되겠지? 왜냐면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4가 될 거니까. 근데 2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니까 여기 n의 값이 1일 때 여기 2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여기다 n에 2를 대입하는 거니까 3이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f31로 차근차근 숫자를 낮춰보자. 그럼 31이라는 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니까 여기에 해당할 거야. 그래서 n의 값이 11일 때 얘는 f11과 똑같다. 근데 f11이라는 거는 여기서 n의 값이 얼마일 때? 4일 때겠지? 4 대입해주면 얘가 6이 되겠네. 그럼 f30은 지금 3이고 f31은 6이니까 다음에 답이 나오겠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967번도 봅시다. 다음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과 정의역이 나와 있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그랬어. 공역과 치역이. 이 말은 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지금 공역이 마찬가지잖아, 그지? 얘에 대해서 치역이랑 똑같다 그랬어.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a, b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1차 함수야. 1차 함수가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 라는 거는 함수값이 이 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치? 함수값이 저 범위 내에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x값이 -3부터 x값이 4 이렇게 있을 것이고, y값이 -3부터 y값이 4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 그래프 생긴 형태가 정확히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 끝점과 끝점을 지나면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그래프에 대한 직선의 방식 세워보면은 x값이 7 증가할 때 y값도 7 증가했어. 기울기 1이겠지. 그 다음 지나는 점이 -3, -3이야. 그럼 얘가 이 직선은 y는 x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a, b가 0이 아니라 그랬어. 근데 얘는 b가 0이잖아.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상황을 관찰해야 된다. 얘는 반대로 기울기가 얼마겠어? x값이 7 증가할 때 y값이 7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1일 것이고, 지나는 점이 -3, 4야. 그럼 이게 +1 이렇게 있겠지? 그럼 b에서 a를 빼면 답이 2가 나오겠네. 맞아? 됐어? 그 다음에 972번 봅시다.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를 한 두 함수에 대해서 f랑 g가 똑같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f랑 g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먼저 f랑 g가 각계로 같도록 하는 그런 x값을 한번 파악해 보면은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 두 함수의 식이 똑같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이 항에서 계산해 보면은 x 세제곱 -3x -2가
0이 되겠지. 그럼 딱 봤을 때 이 3차 방식 푸는 거니까 이 3차식의 함수값을 시계값을 0으로 만든 x값은 일단 딱 보이는 게 마이너스 1이 있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나머지 뒤에 인수를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조리법 써도 되는데 조리법 쓰지 않고 그냥 케이스 비교 통해서 한번 써봅시다. x제곱 있고 자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뒤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곱했을 때 x제곱 나오는데 실제로 x제곱에서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 되겠지? 이렇게 그래 전개했을 때 x제곱해서 0이 될 거니까. 그리고 보면 얘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래 되겠니? 그래서 주어진 f랑 g랑 똑같도록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정의역이 지금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라 그랬고 그럼 집합 x에는 얘 아니면 얘만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얘를 포함하거나 얘를 포함하는 그런 집합 개수니까 부분적 개수 총 원래는 2의 제곱이겠지. 원래는 2의 제곱인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집합인 경우 한 개를 제외시켜주면 답이 3이 되겠네. 그래서 먼저 f랑 g를 똑같도록 하는 그런 x값을 구한 다음에 그런 x값들에 대해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집합 개수로 구하면 되는데 본집합 개수. 근데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공집합인 거 하나를 제외시키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973번도 봅시다. 이거 같이 했는데 왜? 같이 한 거 아니야? 네? 같이 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봐볼게요. 봐보자. 자 f랑 g가 서로 같다 그랬어. 이 정의형 내 원소에 대해서. 그러면 f-1과 g- 똑같아야겠지. 그 다음에 f1과 g1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두 개 정리하면 우리가 c랑 b 값을 구할 수 있어. 그치?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하나 a에서 fa랑 ga도 똑같아야 돼. 근데 보니까 여기 있는 절대값 a 플러스 c가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으니까 여기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겠다는 거야. 절대값이 있을 때는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해야 절대값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이항하면은 플러스 1 해서 2씩 나와.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려고 했더니 얘를 만족하는 a 값은 실근은 없어. 반비식 계산하면 음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안 되고 첫 번째 여기 a가 0 이상일 때 얘를 봐보면은 얘가 그냥 a-1이니까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1 이항하면 이게 마이너스 1. 그때는 a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로 도는데 a 값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플러스 정만 해당한다. 됐어? 된 거 맞아? 네. 그 다음에 980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그러려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은 1차 함수 식처럼 생겼어. 그치? 그 다음에 얘가 1차 함수가 아니라 상수 함수라면 말이 안 돼. 상수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1차 함수 돼야 되는데 자 0에서의 함수 값은 둘 다 이게 2로 똑같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게 이어져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x가 음수일 때 증가했다 해보자. 그럼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증가해야만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면은 1대1 대응이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두 개 만나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두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라는 거야. 즉 a 플러스 5랑 e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양수입니다.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 작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양배에다가 a 마이너스 1일 것이고 0보다 작다 될 거니까 마이너스 5랑 2 사이의 정수 개수는 6개 되겠네. 2에서 마이너스 5 빼고 1을 빼주면 되니까. 됐어?
이거 맞아? 그다음에 982번.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f가 1대1 대응되도록 하는 실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 문제인데, 자 일단 우리가 이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어, 그지? 그리고 보면은 아래로 볼록이 폴선인데,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3. 그다음 대칭축의 좌표는 x는 2.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2. 그다음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이야. 맞니?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일단 a라는 값은 무조건 2 이상이 돼야 돼, 그렇지? 왜냐면 2보다 작아 버리면은 이렇게 갖고 올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1대1 대응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1대1 대응이 안 돼. 맞니? 그래서 a 값은 일단 2 이상이 돼야 되고, 그때 b 값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다 해보자. b 값은 이 점에서의 y 좌표야. 그렇지? 그러니까 a, b라는 점이 여기 이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거야. a, b가. 대입해주면은 b라는 값은 b, a를 주어진 이차 함수식에 대입해주면은 b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되겠지. 근데 a 빼기 b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a에서 얘를 빼주면은 a 빼기 b라는 값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완전 접촉보면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얼마 나오니? 얘가 4분의 13이 나오겠니? 그치? 그래서 이 값은 a 빼기 b의 최대값은 a 값이 2분의 5일 때 최대값 4분의 13을 갖는다. 그럼 b 플러스 q는 17이 되겠지? 어차피 a 값이 지금 2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만족한다. 됐니? 그다음 985번. 이것도 거의 이제 내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 자 1대1 함수, 상수 함수, 항등 함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상수 함수랑 항등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자, 상수 함수는 모든 함수 값이 다 하나로 일치해야 되고, 항등 함수는 내가 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돼. 그래서 GA라는 거는 A가 될 거야. 미안, GA가 아니라 HA가 HA가 A가 돼야 돼. 맞니? 그럼 여기서 F1 값이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F1 값을 케이스별로 해봅시다. 첫 번째 F1이 1인 경우, 두 번째 F1이 3인 경우, 세 번째 F1이 A인 경우. 자, F1이 1이면은 A 값은 5가 될 거야. 그렇지? HA가 A인데 1 더하기 A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다음 F1이 3이라면은 A 값이 3이 되겠지. 그다음에 F1이 A라면은 마찬가지로 A 값은 3이 될 거야. 맞니? 그래서 A 값이 5이거나 3이거나 될 건데, 자 보자. 만약에 A 값이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애가 F5 플러스 G5가 4가 돼야 돼. 그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자, 이미 F1이 1인 상황이니까 F5는 3이 돼야겠지. 그치? 왜 1대1 대응이라서 1이 간 거는 5가 갈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1로 갈 수는 없어. 그치? 그래서 F5는 3 또는 5로 갈 건데, 얘가 5가 되는 순간 더했을 때 4가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F5가 3이고 G5가 1이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F3의 값이 5가 되겠지. 그러면 F1이 1이고 F5가 3이니까 F3은 5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1대1 대응이 될 거니까 제가 5. 그다음 GA는 A 값이 5인데 G5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 그다음 뒤에는 5 나오겠지? 왜냐면 아까 F1이 1인 상황에서 HA가 A라고 했으니까 얘는 A가 지금 5잖아. 답이 4번 나올 건데,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왜 안 되는지 봐보자. 이 경우. 자 F1이 3이든 F1이 A든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잖아. 얘가 3이니까. 그럼 얘가 나오는 게 F3은 1이 될 것이고 GA는 3이 된가? 그치? 응. 왜냐면 F1이 3이니까 G3은 무조건 1로 가야 돼. 그럼 여기서 A 값이 3인 상황인데, 여기 지금 1이고 3, 여기는 3이고 3, A 값은 3. 지금 이 상황이지. 그럼 이거는 왜 만족 안 한다고 해야 될까? 자, 우리 집합에서 표현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집합에서는 첫 번째 순서 상관이 없다 그랬어. 내가 13A를 적든 A31을 적든 A13 적든 상관없다. 두 번째,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A 값이 3이 돼버리면은 얘는 1, 3, 3 쓴 거야. 근데 우리 집합 표현에서 중복 허용 안 하기 때문에 A 값은 일단은 1과 3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이 경우가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다음에 986번도 봅시다. 자, 다음 함수가 상수 함수래. 상수 함수. 근데 보니까, 자 여기다가 지금 0을 대입해 볼게.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상수 함수래. 그러면 F0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F2, F4랑 다 똑같아야 돼. 이제 대입해가지고 2 나온다 해서 A랑 B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플러스 2로 이렇게 표현되더라. 해줄 수 있겠지. 왜냐면은 내가 2를 대입해도 2가 나오고 4를 대입해도 2가 나온다. 최고차 계수가 1인 이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A랑 B 값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구하라는 값이 A 플러스 B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 되는 식이 나오잖아. 그렇지? 굳이 A랑 B를 따로 볼 필요 없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5가 나오겠니? 그러면 A 플러스 B는 4가 되겠네. 됐어? 집중하고 있지? 네. 그 다음에 990번 봅시다. 자, 집합 x의 색소의 함수 중에서 f1-1, f2-2, f3-3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쌤이 이 값을 한번 이렇게 k라고 해볼게. 그럼 결국엔 얘가 f x는 x 플러스 k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 1, 2, 3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치? x 값이 1, 2, 3에 대해서 이 상황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서 F4랑 F5에 대한 정보는 제한 조건이 없단 말이야. 근데 4랑 5는 자기 맘대로 갈 수 있어. 그렇지? 그럼 4가 갈 수 있는 게 5가지, 5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겠지? 그렇지? 5가지 5가지니까 총 일단은 25가지가 있어야겠네. 25가지가. 그 다음에 K 값이 결정되는 순간 나머지 F1, F2, F3도 결정이 돼야겠지? 맞지? 결정돼야 돼. 봐, 함수 값에서 1 빼고 2 빼고 3 뺐어. 근데 얘가 지금 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만약에 k 값이 0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1, 2, 3이 되면 되니까 가능하겠지. k 값이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0 가능하고 1도 가능하겠니? 1 되면은 얘가 2, 3, 4가 되면 되니까. 그렇지? 그다음 2가 되면은 3, 4, 5가 되면 되겠지? 그다음에 3은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3이 되는 순간 얘가 4, 5, 6이 돼야 되는데 6이 없어. 그래서 K값 줄 수 있는 게 세 가지야. 근데 K값 결정되는 순간 F1, F2, F3 결정되니까 F1, F2, F3 결정하는 게 총 세 가지고 얘는 F4, F5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니까 둘이 곱해주면 답이 4번 나오겠지? 됐어? 그다음에 992번도 봅시다. 자, F6의 값이 1로 고정돼 있고 K 값이 5 이하면은 FK는 K 이상이다. 즉 F1은 1 이상이고 F2는 2 이상 이렇게. F3은 3 이상, F4는 4 이상 이렇게. 그다음에 F5가 5 이상이 나오겠지. 맞지? 그럼 자, 잘 들어봐. F5가 될 수 있는 게 5 또는 6 두 가지야. 그치? 두 가지. F4가 될 수 있는 건 자, F5가 간 거는 얘가 갈 수 없겠지. 왜?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F5가 지금 5 또는 6인데 F4는 4, 5, 6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근데 5가 간 건 제외시켜야 돼. 그럼 몇 개 남았어? 이제 2개. 그래서 얘도 두 가지. 마찬가지 F3도 3, 4, 5, 6인데 4랑 5가 제외한 두 가지는 제외시켜야 돼. 그래서 두 가지. 마찬가지 두 가지. 얘는 몇 가지겠어? 얘는 한 가지인가? 1, 2, 3, 4, 5, 6에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한 가지겠지? 한 가지잖아. 왜냐면 봐봐, 6이 결정돼 있고 1을 결정했어. 그럼 한 가지겠지. 나머지 하나, 한 가지 이렇게. 답이 1번 나오겠지? 두 가지씩 해가지고.
F1이 지금 1이 될 수 없으니까 F6이 1이라서 됐어? 다음에 포인트 나눠줄 테니까 이걸로 뒤에 그 역함수랑 합성함수랑 역함수 세트 좀 가져와. 자, 일단 105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실수집합에서 부분집합 x에 대해서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항등 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 공집합? 공집합 안 하지. 왜 안 할까 공집합을? 봐봐,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정의 여기 일단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다음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106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분집합 x에 대해서 다음 함수가 x에서 x로의 항등 함수가 되고 싶대. 항등 함수가. 그러면은 항등 함수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게 y는 x잖아, 그렇지? y는 x. 그래서 얘는 x에 도록하는 그런 x 값도 구해봅시다.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5x인가? 오케이, 마이너스 5x. 그럼 얘는 딱 봤을 때 x 값에 1을 대입하면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 것이고 뒷부분에서는 x 제곱 얘 마이너스 6. 이번엔 개수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또 해보자. 자, 여기서 세 근의 합이 2야. 근데 여기서 근의 합이 1 나왔어. 여기서 근의 합이 1 나와야겠지. 그래서 여기 두 근의 합이 1이다. x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세 근의 합 이용해서 마지막 마찬가지로 또 인수분 해보면 얘가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3 대보면은 그랬을 때 만족하는 지금 x가 1 마이너스 2 3 세 개 있어. 그러면 이 원소들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숫자들만 원소로 가질 수 있으니까 집합 x가 원래는 2의 세제곱일 건데 공집합인 거 빼야 되니까 총 7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106번. 자, 양의 실수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을 주식한다. 자, f2의 값이 4라 그랬어. 그러면 f2의 값이 4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자. f 2 곱하기 1 f2 플러스 f1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여기 주면 f2고 얘도 f2니까 이렇게 소거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를 할 수 있어? f1의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f2분의 1 구하라 했으니까 이번에는 f 2 곱하기 2분의 1은 f2 플러스 f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봐봅시다. 왜냐면 2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걔가 1이니까 이 좌변의 값이 2가 될 거야. f2의 값은 지금 그래서 4라고 나와 있네. 이제 그럼 f2분의 1은 얼마겠어? 0이 되겠지? 맞아? 그럼 오른쪽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절대값 그래프인데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자, f의 절대값 x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f 절대값 x 나오지, 그렇지? 즉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똑같이 나온다. 이거는 무슨 상황이야? 기하적으로? 뭐 대칭 그렇지, 무슨 대칭이야? x는 0. 그렇지, x는 0, y축 대칭. y축 x는 0이니까. 그래서 x는 0에 대한, 즉 y축에 대한 선대칭이 된다. 근데 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여전히 f 절대값 x,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다 2를 대입하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든 똑같이 f2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그냥 놔두고 뭘 할 거냐면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놔두고 이 부분을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켜주면은 이런 그래프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이 부분에서의 함수식 그래프가 얘랑 완전히 일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y축 대칭이 된다. 그다음에 y는 절대값 fx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함수값 나왔을 때 그 값이 무조건 0 이상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쓰면 마이너스 3이라 해볼게.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이 음수인 건 명확하잖아, 그렇지? 음수인데 절대값 씌웠어. 절대 씌웠으면 얘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렇지?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린다. 그러니까 올리는 그래프가 생긴 형태가 이렇게 또 한다면은 아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꺾어 올려가지고 위에는 그대로 놔두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등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y축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 을 y축에 대칭시킨다. 아래 거는 x축 기준으로 아래 부분을 x축에 대하여 꺾어 올린다. 지금 이걸 적어주는 이유는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외우면은 필이 헷갈려. 여기 절대값 있을 때랑 절대값 있을 때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외우면 헷갈리는데 이거를 이해를 기반으로 외워줘야 돼. 이해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똑같이 나왔다. 그럼 y축 대칭이겠네.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사고 과정이 이어져야지. 절대값 위에 있으면 무조건 그린다. 이거 하면 안 돼. 외우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외워져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아래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것뿐이야. 그래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외워지게끔 해라. 반복하다 보면은. 그다음 세 번째 얘는 자 일단 절대값 y가 fx다. 자 이건 좀 정리해도 절대값 a랑 b랑 똑같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를 마이너를 놓치는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b가 0 이상이어야 돼. 그래야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b로 할 수 있잖아. 절대값 정의 자체가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서 거리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걸 똑같이 적용해주면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fx인데 단 두 번째 조건은 fx가 0 이상인 범위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 fx가 0 이상인 범위는 지금 이 범위랑 이 범위야, 그지? 근데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대. 마이너스라는 건 얘를 x축에서 뒤집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나오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거야.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x축 기준으로 윗 부분을 x축에 대하여 대칭. x축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부분을 x축에서 이렇게 대칭시킨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 보자. 자, 이 그래프는 여기에 절대값이 있기 전의 그래프야.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는 자체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거는 이 모양을 이렇게 대칭시키고, 마찬가지로 이 모양도 이렇게 얘를 대칭 시켜주면 되겠지? 4번은 새롭게 뭐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위에 정리했던 1번과 3번을 동시에 적용시킨 것 뿐이야. 그래도 뭐 정리를 한다면은 제 1, 4분면을 그래프를 x축, y축 대칭시킨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래프가 지금 이 모양이잖아, 그지? 이 모양을 뭐 x축에 대칭시키고 이렇게 y축 대칭시키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지? 응. 그래서 그냥 정리한 것 뿐이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나도 안 외웠고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알겠어? 그래,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정각에 이어서 봅시다.